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학과 1기 13학번으로 입학한 뒤에 졸업을 하고 운동처방사로 잠깐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물리치료학과로 학사 편입을 한 다음에 지금은 잠실 튼튼본 의원이라는 곳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 전기치료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파 치료,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까지도 지금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는 좀 집이랑 좀 제일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병원 찾을 때도 좀 집이랑 가까운 곳을 찾았었고, 그래서 이제 찾게 되다가 이제 집이랑도 좀 가까웠고, 이제 물리치료사로서는 1년 차 신졸이었는데도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높은 연봉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9시부터 한 7시 정도 근무 시간인데 한 8시 40분 정도 출근해서 기본적인 이제 준비 등 기기 같은 거 준비 등을 하고요. 이제 9시부터 예약 진료 시작이 되면은 모달리티 치료들, 전기 치료, 일반 환자들 치료해드리고 중간중간 충격파 환자들이나 도수 치료 환자들 예약 환자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담당해서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를 하고 오고요. 점심 시간은 이제 조금 저희 직장 회사들, 큰 회사 삼성, 쿠팡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금 많이 타겟이 되어 있어서 점심 시간이 조금 뒤에 있어요. 이제 다른 회사 점심 시간 때 좀 오실 수 있게. 그래서 1시 반부터 저희는 점심 시간이고 2시 반까지 점심 먹고 조금 휴식을 하다가 오후에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한 7시 정도 혹은 야간이 있는 날엔 8시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근을 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크게 보면은 이제 NS라고 불리는 신경계와 그리고 OS라고 불리는 정형외과 쪽, 정형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계는 이제 조금 뇌 손상을 입으시거나 신경 쪽에 다치신 분들이 이제 재활 이런, 주로 대학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고요. 재활병원 이런 곳,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쪽은 이제 주로 개인 요원들이 많아요. 이제 정형외과라던가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런 개인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계는 아무래도 다른 조금 연봉이 낮은 편입니다. 정형계에 비해서는. 하지만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금 같은 걸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정형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좀 안정적인 게 장점이고, 그 대신 이제 초봉이나 이런 거는 평균적인 임금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이제 정형외과나 OS 쪽은 이제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어서 도수 치료나 뭐 충격파 이러는 치료들을 하게 되면은 하는 만큼 이제 수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급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인센티브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평균 초봉은 이제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4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검색들을 해보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실 상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점심 제공을 해서 저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고요. 그 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먹을 수 있게 배달로 시켜서 저녁도 제공을 해주는 편이고, 평일에 6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어요. 제가 월화수목금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6일 중에 하루는 꼭 쉴 수 있어서 월요일에 쓸 수도 있고 토요일에 쓸 수도 있고 수요일에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중간에 쉬고 싶다 하면은 수요일에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에 쓰게 되면은 토요일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어디 잠깐 짧게 여행도 갈 수 있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신경계 쪽을 준비할지 정형 쪽으로 준비할지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 조금 마지막은 제일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을 취업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나이를 조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졸업을 했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어서 대학병원을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정형 쪽으로 가기를 선택을 했고, 준비한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과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봤고요.
취업 사이트들, 저희 물리치료사나 이런 의료기사들은 따로 메디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일자리들 찾아보고 집 가까운 곳으로 좀 찾아봤고요. 면접 예상 질문들 이런 거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내에서 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질문들 다 한 번씩은 받아왔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팀원들이나 동료 치료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뭐 환자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대답은 최대한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뭐 정상적인 너무 이상한 답변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나 물리치료과를 졸업해야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딸 수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스포츠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게 물리치료학과로 편입할 때도 관련 학과를 인정받아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관련 질문들에서 이런 면접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고 편입에도 좀 도움이 됐었고요. 지금 일하고 있을 때도 이제 스포츠학과에서 배웠던 이런 경험이나 학문들을 통해서 치료 시에 운동이나 재활 운동 관련도 같이 좀 결합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다른 물리치료사들과는 다르게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상하겠지만 일단 학점 그리고 영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학점은 제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른 거를 준비할 때 학점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낮진 않은데 그냥 평균 정도인데 그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학점이 4.5나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우면은 뭐 학점에서 걸릴 건 없다. 학점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놓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시간 있을 때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방학 때들 많이 하시는데 좀 토익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짧은 기간 내에 집중해서 하면 훨씬 좋거든요. 편입할 때 토익이 필요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한 2달, 3달 내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따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로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는 거, 뭐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주변에 또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 관련자가 있으면은 뭐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 좀 들어보면서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학점이 몇 점 이상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나중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알아봐두는 것, 공부해두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치료학과 편입하고 나서는 한강성심병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이런 대학병원에 이제 신경계 쪽에서 좀 많이 실습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스포츠학과 졸업을 했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는 정형이나 뭐 선수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서 이런 근무 환경은 어떤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실습은 오히려 정형외과보다는 이제 대학 신경계 치료를 주로 하는 대학병원 쪽으로 갔었고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뭐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 이런 곳도 많이 갔었는데 저는 이제 방학 때 추가 학기 이런 걸 좀 듣느라 그쪽 병원으로는 좀 선택 기회가 없었고요. 분당 베스트라고 다른 재활병원도 거기서도 실습을 했었고, 차일과학대학교에서는 이제 삼성 서초사옥에 피트니스 쪽에 가서 이제 뭐 삼성 임직원들 조금 운동 같은 거 지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도움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실습했었습니다. 저는 랩을 좋아했어가지고 R&B 저희 학교에서 R&B라는 힙합 공연 동아리를 했었고요. 재밌게 놀고 공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뭐 취업이나 뭐 편입할 때도 공연 동아리다 보니까 뭐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발표나 이런 면접 볼 때도 좀 자신감 떨지 않는 거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멘토링 프로그램도 여기서 이 학교에서도 했었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했었는데 학회 활동도 했었고요. 뭐 취업 관련 정보 같은 것들 얻을 수 있었고 진로 선택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실습을 했었을 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분이 먼저 초청을 해주셔서 뭐 병원도 좀 둘러보고 어떤 일 하는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뭐 취업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뭐 선배들과 좀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은 좀 무조건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랑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시고 얻으시면서 하시면 무조건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저랑 같은 물리치료사도 여러 명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업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따로따로 뭐 일이 딱딱 나눠져 있진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어떤 일이 좀 여기가 바쁘다 싶으면 여기도 도와주고 좀 다른 치료사 선생님한테 미루지 않고 이런 책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 환자를 책임감 가지고 좀 치료하다 보면은 내가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뭐 주말에 교육 같은 걸 듣는다거나 이러면서 부족한 부분도 보이게 되고 그걸 좀 보충하게 되고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하고 또 환자들이 좀 나아지는 게 보이면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학점은 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후회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지금은 약대가 없어졌지만 뭐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뭐 다음 뭐 편입이라던가 뭐 이런 걸 준비할 때도 학점이 좀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뭐 학점 외에도 취업할 때도 학점이 높다고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블라인드도 많고 뭐 학교보다는 학점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아서 따두실 수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걸